자, 행렬의 곱셈 들어가자. 자, 거기 이제 6쪽 보면 자, 행렬의 곱셈이 일단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거기 뭐라고 막 적혀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봐볼게. 그건 이제 책처럼 쓰느라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자, 이 두 개를 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사이즈를 한번 봐볼 건데, 자, 요게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지. 자, 곱셈이 성립이 되려면 앞에 놈의 열과 뒤에 놈의 행이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 되고,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같은 놈을 제끼고 요게 결과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는 2 곱하기 1 행렬이 된다는 뜻인 거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자, 행렬이 항상 행열이거든. 자, 그래서 앞에 놈의 행과 뒤에 놈의 열을 곱하는 거야. 근데 막 곱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곱해가지고 더해줄 거야.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요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도 행열을 곱해줄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1, 4 해서 5, 3, 8 해서 13 요런 행렬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자,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얘기할 건데, 자, 행과 열을 곱할 거잖아. 자, 왼쪽 놈의 행 이거 몇 행이지 지금? 1행이지. 그러니까 요게 제1행이잖아 지금. 얘는 몇 열? 1열. 그게 1행 1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1행과 1열을 곱하면 1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1 마이너스 6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2행 2열 하면 1, 2 자리에 들어가. 자, 1행과 2열을 곱할 거야. 마이너스 2, 0. 그럼 요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2행과 1열이야. 2, 1 자리에 들어가는 거겠지.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될 거고, 그 다음에 2행 2열 2, 2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6, 0. 그래서 요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곱셈 할 줄 알아야 돼. 곱셈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이게 이제 곱셈 방법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방금 했던 얘기가 그 손가락 두 개에 나와 있는 거고, 밑에 1, 2, 3, 4, 5번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 이제 곱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번에 있는 거 좀 특이하니까 번호만 한번 봐볼게. 나머지는 그냥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요게 조금 얼핏 보면 저게 곱해져? 라는 생각이 드는 놈이거든. 자, 일단 사이즈 한번 확인해보자. 얘는 뭐 곱하기 뭐야? 요 놈은? 그럼 곱셈 되네? 그럼 결과는 뭐가 돼야 돼? 저 쬐깐한 놈 곱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커져. 조금 특이한 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해볼 건데, 이게 한 줄씩만 있으니까 조금 특이한 거거든. 자, 근데 1행 1열이야. AX. 1행 2열. AY. 그 다음에 2행 1열. BX. 그 다음에 2행 2열 되니까 BY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뭐 밑에 EX도 밑에 EX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다 해볼 수 있을 거고. 자, 지금
지금 내가 세 가지를 일단 해놨는데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냥 곱셈 공부했으면 다 해. 편안하게 할 거야. 그리고 대부분 요 두 가지가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혹시 조금 이상한 놈이 살짝 뭔가가 이상한 느낌인 게 나왔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돼. 1은 1열, 1은 2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왜냐면 그 생각을 안 하면 요거 하나가 1행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1행 1열. 그럼 1행 요거밖에 없네? 1열도 이거밖에 없네? 하고 끝. 뭐 이렇게 이제 되면 돼. 이게 왜냐면 곱셈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뭘 곱해서 더한다는 인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한 줄짜리를 곱할 때 조금 이상해 기분이. 근데 그냥 기분만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1행 1열, 1행 2열 이거를 떠올리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금방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 바로. 자, 곱셈의 성질 얘기해보자. 자, 거기 중요한 말이 빨간색으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적혀 있는데, 자, 빨간색이 안 보이구나. 미안하네. 자,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 쭈루룩 한번 적어볼 건데, 자, 첫 번째. AB랑 BA가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그 말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좀만 생각해봐도 다를 것 같아. 자, 지금 이렇게 곱할 때 왼쪽은 행, 오른쪽 놈은 열 이렇게 곱하는데 이게 앞뒤가 바뀌면 곱하는 숫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다를 것 같아.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덧셈 뺄셈 할 때는 교환 결합이 다 된다 그랬지.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교환 결합이 된다는 건 편안하게 하던 대로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곱셈은 교환이 안 된대. 그 말은 곱하기를 할 때는 앞이냐 뒤냐를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그리고 참고로 일단 그 오른쪽에 2번에는 결합 법칙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A, B, C를 곱할 때 앞에 두 개 먼저 할래, 뒤에 두 개 먼저 할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좌우만 똑같으면 되는 거야. A, B, C 요 배열 순서만 똑같으면 누굴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분배 법칙 나왔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자, 분배 법칙이 돼 일단. 자,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 얘랑 얘가 다르다는 게 핵심인 거야. 자, 얘는 분배가 이렇게 돼야 돼. A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다르다는 게 또 핵심인 거야. 그래서 분배 법칙이 되니까 편하게 하면 되긴 하는데 곱하기가 될 때는 앞뒤를 무조건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고정이 돼야 돼. 뒤에 있던 A가 앞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분배 법칙도 되지만 앞뒤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5번에 보면 4번 뭐 실수배 뭐 이런 거 그냥 뭐 어디다가 K를 곱하든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5번에는 영행렬 곱하면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 곱하면 다 0 나오겠지. 그래서 영행렬 곱하면 0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행렬 얘기가 나왔어.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일단 기호로는 2라고 할 거고, 일단 뭐 요것도 적혀 있긴 한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자, 요것도 단위 행렬이고, 요것도 단위 행렬이야. 즉 뭐냐면, 자,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지? I랑 J가 같은 라인이지. 요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이게 이제 단위 행렬인 거야. 자, 근데 단위라는 말이 뭐냐면 수학이나 과학에서 단위가 나오면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다 이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의 단위는 1이야. 그리고 우리 복소수 배울 때 허수 단위 I라고 배웠지. 그래서 허수의 단위는 I가 되는 거고,
행렬의 단위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행렬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저 단위 행렬이라는 건 곱셈을 할 때는 숫자 1 같은 놈인 거야. 자 x에다가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x에다 1 곱하면 1이 아니고 x지. 그러면 행렬 a에다가 2를 곱하잖아? 그럼 얘는 a가 된다는 뜻이야. 자 실제로 해보면 똑같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요걸 또 생각할 수 있네. 자 2는 그럼 결국 곱하나 마나인 거지. 곱하나 마나 한 놈이라면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똑같을 것 같아. 자 그러면 2가 껴있을 때는 뭐가 성립하냐? 교환 법칙도 성립하게 되는 거야. 2가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일반적인 행렬들은 교환 법칙이 안 되는데 2를 곱할 때는 또 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 일단 이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위 행렬에서 자 2의 제곱이 있다고 해볼게. 자 2의 제곱이면 2를 2번 곱한 건데 2는 곱하나 마나래. 그럼 2랑 똑같겠지. 그럼 2의 백승은 즉 2의 n승은 그냥 무조건 2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됐지? 자 요게 이제 단위 행렬에 대한 얘기고, 자 지금 방금 내가 거듭제곱까지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손가락에 보면 거듭제곱 얘기가 나와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는 소리야. A의 10승이면 A 10번 곱한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거듭제곱에서 이제 2x 잠깐 보면 마이너스 2 전체에 10승 나와 있지. 자 이거 마이너스를 짝수승했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냥 2 하면 되고, 홀수승이면 마이너스 살아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교환 법칙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다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자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건 곱셈 공식이 안 된다는 소리야. 자 뭔 소리냐? 여기에 막 여러 개 적혀 있는데 뭐 다 볼 필요도 없어. 안 된다는 소리를 써놓은 거니까.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봐보면,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도 요걸 전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곱셈 공식 외우기 싫어하는 애들 맨날 저거 전개하고 있다고. 자 이걸 해보면 일단 a제곱 ab 그 다음은 ba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네 둘이 같으면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는데 같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즉 곱셈 공식이 성립이 안 돼. 합차 공식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요놈은 이게 돼 안 돼? 돼요. 얘는 돼. 교환 법칙이 되니까 A2나 2A나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쁘게 써본다. 2는 곱할 필요가 없다며. 제곱도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요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단위 행렬이 껴있을 때는 곱셈 공식이 또 돼.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돼. 이게 핵심인 거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자 요런 말이 나왔다. 무슨 말일까? 둘 중 하나가 자 원래는 이게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된다는 소리야. 뭔 얘기일까? 아, 둘 중 하나가 단위 행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같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무조건 성립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간혹가다 될 때도 있겠지, 우연히.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둘 중 하나 당위행렬이다 얘기 잘했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둘 중 하나가 당위행렬인 건 아니야. 이거 기억해야 돼.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나중에 말 나온 김에 그 나중에 합성함수라는 걸 할 건데 2학기 때 합성함수도 교환 법칙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항등함수라는 걸 곱하면 항등함수가 이제 뭐 요 2 같은 놈이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나와. F랑 뭐 G를 합성했는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똑같다. 앞뒤 바꿔도.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둘 중 하나가 항등함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핵심은 뭐냐면 A 플러스 B를 진짜로 제곱하고 이런 식을 쓰라는 게 아니고 요걸 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오케이? 이따가 문제에서 또 볼 거고 몇 가지 더 얘기해 주기는 할 거야.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제 10번 봐보자. A랑 A 플러스 B 알려줬는데 뭐 저놈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자,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는 성분의 합 얘기할 때 그 성분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해가지고 구하자 이랬었는데 곱셈은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것이고. 자, 좀 더 느껴볼게.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A제곱이랑 AB를 구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나는 그냥 최대한 곱셈은 적게 하는 게 좋거든 아무래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2A 플러스 B를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2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얼른 더해보면 이게 될 거야. 얘랑 A를 곱할 거야. 자, 해보면 12 빼기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3 0 1 그냥 요게 답이 되겠네. 너무 쉽지? 너무 쉬운 거고 11번 이게 아니고 이제 합은 이게 아니고 10에서 2를 빼야 되니까 성분의 합은 8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A, B가 영행렬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 뭐 그냥 하면 되겠지. 자, 바로 계산 때려보자. 자, A, B를 한번 구해보자. 1, 2, A, 4 그 다음에 6B 마이너스 3, 1 자, 6 마이너스 6 0이고 B, 2 그 다음에 6A 빼기 12 AB 더하기 4 자, 이런 행렬이 되는 건데 얘가 0행렬이래. 그럼 전부 다 0이란 얘기지. 뭐 끝났네. 자, 바로 얘 보면 B가 마이너스 2고
얘 보면 A는 2고 혹시 불안하면 확인. 이제 행렬 문제는 이제 문자는 두 개가 보통 나오는데 식은 막 여러 개가 나올 때가 많아서 가끔 가다가 확인을 좀 해봐야 좋을 때가 있긴 있어. 자, 그럼 뭐 이거 확인해보자. 맞지? 끝났고 뭘 구하라 그랬냐? A 플러스 B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0 나오게.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번에는 A 제곱 더하기 AB 모든 성분의 합 구하래. 자,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어? 그러겠지. 이걸 또 A 제곱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 얘 분배 법칙을 쓰면 분배 법칙 쓸 수 있다 그랬고 앞뒤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이게 되는 거니까 저 두 개만 딱 곱하면 되는 거지 바로. 자, 바로 써보자. 자, 이게 될 거고, 자, 그러면 3, 6, 마일 3, 6, 마일, 마일. 요게 될 거고, 성분의 합은 10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너무 쉽네. 또.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데 그 달려 이번에 줬더니 뭐 창피해서 학교를 못 가져가겠네 약간의 하는 반응이 가끔 있는데 자부심을 가져. 그럼요. 글룸이 실망이야. 저는 잘 가져갔어요. 지금 자랑스럽게 책상에 올려줬어요. 진짜 아니야. 자, 풀었어. 두 번째 단련은 더 자부심 있는 우빈이. 왜 웃어? 왜 웃어? 자, 요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자, 그래놓고 A, B가 막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A 곱하기 B 모든 성분의 합 구하래. 자, A 곱하기 B 해보자. 자, 바로 써보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0.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 0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자, 요런 행렬인 거지. 요놈 싹 다 합치래. 자, 합은 그러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에다가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는 거지. 너무 이제 편안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바로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를 써먹어 볼 건데, 자, 세제곱은 당연히 또 요거 써야겠지. 자, 요게 될 거고. 그럼 더한 게 2라고 그랬으니까 8.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2. 그러면은 더하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2. 16. 그래서 16이 답이다 되겠네. 좀 쉽네. 아까 뭐 빨간 문제가 별로 없어. 자, 14번 봐보자. 자, 14번은 조금 중요한 거다.
자, 뒤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지금 행렬을 거듭 제곱할 거거든. 자, 그러면 글룸이 자부심을 가져. 멍 때리지 말고. 자, 거듭 제곱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제곱 세제곱 얘기가 아니라 뭐 10승 아니면 뭐 n승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자, 거듭 제곱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걸 좀 해봐야 돼. 최소한 네제곱 정도까지는 해봐야 될 텐데, 자,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발견될 거야. 자, 첫 번째는 규칙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단위 행렬이 중간에 갑자기 쏟아져 나올 거야. 단위 행렬이 중간에 나오면 이따가 문제에서 보겠지만 반복되는 현상이 생길 거야. 자, 그래서 그건 이따 문제 나오면 해보고, 얘도 일단 A에 10승 나왔으니까 제곱, 세제곱 한번 해볼게 일단. 자, 제곱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1301, 1301 곱하라는 얘기고, 자, 1, 0, 3, 3, 0, 0, 0, 1 이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아직은 알 수 없을 거고, 세제곱 한번 해볼게. 자, 세제곱이면 제곱에다가 하나 더 곱하면 되는 거지. 자, 해보면 1, 9, 0, 1 나올 거야. 자, 규칙. 3, 6, 9, 12. 그렇지. 자, 나머지는 똑같이 지금.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자리만 3, 6, 9 이렇게 가고 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A의 1승일 땐 3, 2승일 때 6, 3승일 때 9야. 자, 그러면 규칙을 한번 발견해 본다면 A의 n승은 여기가 뭐가 될 것 같아? 3n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10승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K는 뭘까? 30이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유명한 거거든? 자, 내가 두 개 적어줄 테니까 이거 기억해. 자, 첫 번째, 방금처럼 1, 1, 0 다 똑같은데 여기가 뭐 K라는 놈이다. 그러면 A에다가 n승을 때리잖아? 그러면 1, 0, 1 똑같고 KN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여기에 K가 있고, 그러니까 0과 K가 바뀐 상황. 요 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될 거야. 이거 기억하자. 지금 행렬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뭐 단순 계산만 들어온 듯 하면서 뭐 요상한 문제들도 막 껴있고 뭐 좀 약간 뒤죽박죽인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얘도 옛날에는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거야.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15번. 자, 요건데. 요걸 만족한대. 자, 이거 뭔 소리라고? AB랑 PA랑 같구나. C 없어요. 자, 요런 말 나오면 얘를 하란 얘기가 아니고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서 곱셈 공식이 안 됐었는데 이 순간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 자, 그러면 AB랑 BA를 구해볼게. 자, 이거 해보면 A가 B 4, 그 다음에 B 플러스 1, A, B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A 그럼 B가 뭔지 나오네. 그 다음에 A도 사실상 나오는데 5,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나네? 위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끝났지. 이거 캐리 구할 수 있게. 오케이? 자, 요거 중요해. 자, 근데 요것도 내가 몇 개 적어볼게. 자, 방금 한 것처럼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거나 이제 유명한 게 합차 공식이니까 합차 공식도 살짝 적어볼 거고 하나 더 있거든. 요게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냥 시간만 갈 거고 받아들이자. 요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A, B는 실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2A 더하기 3B가 단위행렬이다. 뭐 이런 말 나올 때가 있다고. 자, 이런 표현들 나오면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거야. 자, 요 두 개는 이제 당연히 기억할 수 있는데 요거 이런 거 몇 A 더하기 몇 B를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2가 나왔다. 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혹시 저게 왜 저런지 궁금한 사람? 왜 웅이 손 들러다가 들리고 궁금한 사람? 왜요? 오케이. 자, 일단 찍고 한번 해보자. 응. 저기 맨 앞자리 있잖아요. 준혁이 앞에. 응. 저기요? 그럼 바로 가나요? 저기 가면 안 돼요? 잠깐 꺼줄게. 네. 너무 웃기네. 아, 카메라를 끈다는 소리인 알았어. 네. 아, 그런 거는 안 그지. 네. 선생님 더우신 거 아니에요? 더워지면 더 시킬 거야. 네. 막 널 위해서 참고 뭐 그러진 않을 거야. 좀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 네. 자, 간단하게 제일 쉬운 모양을 한번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요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A, B를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A 자리에 요게 들어가는 거니까 게다가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씨 바로 약간 다운 기운이 생기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는 뭐 의미 없으니까 뭐 이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A도 한번 해볼게. 자, BA를 하면 B에다가 요게 되는 거지. 그러면 B1 빼기 2B 제곱이 되면서 이러니까 같네. 오케이? 민석 이해됐지? 고맙습니다. 주식회는 궁금하다 그래놓고 졸라 혼자 대충 보고 있어. 자, 요런 몰라도 돼. 요런 이유로 이런 게 나오면 이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따가 아마 문제 있을 테 아니구나. 그건 다른 문제네. 쏘리. 자, 아무튼 이런 표현 나오면 저런 표현이 나오면 요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자. 이제 16번 할 차례인가? 네. 뭐 이상해? 민석이? 이해했어요. 탐구하는 자세 좋아. 자, 요런 놈이 있고 A에 10 있음에다가 요 놈이 뭐 성분의 합을 구하네. 자, 이것도 이제 거듭제곱 나왔단 말이에요. 자, 거듭제곱 나왔으니까 우리 제곱, 세제곱 뭐 이런 걸 해봐야 되고 그 중에 규칙이 아까처럼 생기거나 단위 행렬이 나오거나 그럴 거야. 자, 일단 제곱 한번 해볼게. A, B,
요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나오면 끝난 거야 일단. 자, 지금 a 제곱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a 대제곱은 뭐겠냐? 2 되겠지. 자, 그러면 뭐 몇 개만 더 써볼게. a 6승은 마이너스 2, a 8승 다시 2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놈인 거야. 자, 일단 이 문제 풀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그러면 A의 12승은 뭘 것 같아? 2겠지. 자, 그러면 결국 A의 12승에다가 지금 5-2를 곱했다는 건 2를 곱했다는 거니까 곱하나 마이너스. 얘가 돼서 답은 3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위 행렬이 느닷없이 딱 나타났을 때의 상황들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볼 거야.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렇게 됐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 복수수 i랑 되게 비슷한 상황인 거지 지금. i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 되고 4제곱하면 1 되고 이런 상황이야. 거의 똑같은 걸 다 써먹을 수 있어. 즉 주기성이 생겨. 꼭 i를 떠올리지 않아도 얘는 곱셈할 때 숫자 1 같은 놈이라 그랬는데 4제곱을 했더니 1이야. 그러면 a의 5승은 a랑 똑같은 거지. 그럼 당연히 반복되는 거란 말이야. 4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a의 n승을 뭐로 쓸 수 있냐면 n을 4로 남은 나머지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물론 지금은 하다 보니까 제곱이 마이너스 2고 4제곱이 2니까 4개씩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3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걔는 6개씩 반복인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또 하나 4개를 합하면 0 나올 거야. 자, 근데 이것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복소수 i는 정해졌으니까 거의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오메가도 마찬가지 정해져 있는 놈이니까 거의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나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 이것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제곱, a세제곱, a4제곱이 있어. 자, 그러면 a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2라고 했고 얘는 여기다가 a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고 얘는 2지. 얘는 a. 싹 날라가니까 0 나와버리는 거지. 자, 요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그럼 a의 6승이 2가 될 거야. 이거 한번 쭉 써볼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 2 이렇게 되는 거지. 가고 가니까 요 놈은 6개씩 반복될 거고 6개 합이 0이다. 가 또 나오는 거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확인을 꼭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한번 해볼게. 지금 똑같은 a지? 자, 똑같은 a니까 그냥 지금 a 제곱이 마이너스 2고 a의 사승이 2인 상황인데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돼? 4로 나눈 나머지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 a가 답인 것 같아. 자, 간단히 하시고 했으니까 a라고 써도 되고 또는 a인 행렬 자체를 써놔도 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쓰거나 a라고 쓰거나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냥 만약에 (20이) 3으로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4로 넣으면 3이지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볼게? a에다가
빼기 2에다가 빼기 a인 거지. 그럼 날라가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뭐 이렇게도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7번. 자, 6대고 x 더하기 y를 구하래. 마이너스 말이에요. 좋아. 이렇게 미리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나오면 이제 답답하지. 자, 봐보자. 또 a의 거듭제곱 파란 얘기잖아. 네. 자, 그러면 제곱부터 한번 해볼게. 0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 뭐요? 2a 아니지. 밖에 있어 자리가. 자, 마이너스 4i가 되는 거네. 자, 단위행렬 비슷하게 나온 거지. 자, 얘도 저 단위행렬을 이용하려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 제곱이 마이너스 4i가 될 거거든. 자, 그러면 a의 4제곱은 뭐겠냐? 16이가 되겠지. 자, 얘는 반복은 아니잖아. 그치? 개수가 바뀌니까. 그래서 규칙을 찾아봐야 돼. 자, a의 6승이면 이거 둘이 곱하는 거거든. 요게 될 거고 한 8승까지 써보자. 8승은 얘를 제곱한 거니까 이게 될 거거든. 자, 규칙 보이냐? 자, 뭐 틀린 건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우리가 이제 10승 나왔을 때 어떡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 지수랑 연관성을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거야. 자, 이거 내가 이렇게 바꿔서 써볼게. 지수랑 좀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이거 맞지?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지? 자, 그러면 보니까 4의 배수면 플러스 4의 배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붙었다. 그 생각하면 되는 거네. 자, 지금은 10승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면 되지만 뭐 500승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규칙을 만들기는 좀 그럴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뭐 써본다면 A의 100승이면 얘는 4의 배수니까 플러스여서 이런 놈이 될 거고 A의 102승이면 마이너스에다가 뭐 이런 놈이 될 거다 정도를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10은 4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네. 자, 그러면 A의 10승이라는 건 마이너스가 붙은 이런 놈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10승 2에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 그런데 2는 의미가 있어 없어? 2는 의미가 없지. 자, 그럼 결국 왼쪽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의 10승 x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10승 y가 되는 거고 요게 16, 64인데 2의 몇 승으로 쓰고 싶어지지 그럼? 그러면 2의 4제곱, 2의 6승 이렇게 써지게 되겠지. 자, 이때 x, y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x는 요걸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6승분의 1 될 거고 y는 2의 4승분의 1 되겠지. 요거 둘이 더하래.
자, 그러면 2의 6승으로 통분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그래서 6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재밌네. 재밌어. 그 다음에 18번. 자, 보자. 자, 이게 이제 당황할 수 있어. 왜 당황하냐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당황을 하는 이유가 식이 지금 2개가 나왔는데 문자가 3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 단위행렬은 1 같은 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숫자라고 생각해버려야 돼. 그래서 그냥 A, B가 있는 연립방정식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연립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 자, 이거 B를 마이너스 A다 해놓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 뭐 자연스럽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이 1에 자, 너무 쉬운 얘기가 나와버린 거야 지금. 요게 되는 거야 요게. 자, 그러면 A의 4제곱이 2가 될 거고 이거 4개씩 반복된다는 거 우리가 학습을 해버렸지 지금. 자, 그러면 바로 가보자. 자, 요거 4로 나눈 나머지로 가면 되네. A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B의 2분 2호승 B가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요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거 빼요. 그래서 답은 BA다 이렇게 나오겠지. 너무 쉽네. 꼭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페이지. 자, 이거 서준이가 딱 넘겼는데 문제가 2개 해야 되는데 3개이길래 앞으로 넘겼어. 자, 이거 이제 안 보이겠지만 이거 빨간색 문제고 요거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돼.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튼 오늘 행렬 관련된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그냥 행렬이 뭐다 정도의 느낌이고 오늘 한 게 사실상 다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행렬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뭐 많아야 3문제나 나올까 싶긴 한데 20문제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마 2개 나오면 오늘 한 거에서 2개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고. 자, 19번 한번 볼게. 19번이 좀 특이한 놈이거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1번은 뭘 구하라 그랬냐면 자, 요걸 만족하면 x, y를 구하래. 자, 물론 2번에다가 넣어놓기는 했는데 자, 이거를 얼핏 생각하면 행렬 a를 구해야 될 것 같이 생겼어. 그럼 행렬 a를 직접 구한다면 이따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행렬 a를 a, b, c, d 라고 놓고 뭐 a-2b 어쩌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샥 풀면 a가 나오긴 나와.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뭐 어쩌고 하면은 x, y가 이제 나오긴 나오겠지. 이제 그럼 나오는 건데 자, 이따가 살짝 소개만 해줄 건데 그렇게 하긴 너무 빡센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건 여기다 넣어놓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해봐. 자, 이 3가지 다 지금 모양이 거의 똑같이 생겼지. 자, 요 모양 자체를 좀 기억해. 지금 내가 칠판에는 안 썼는데 A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나와 있어. 자,
특히 이제 이렇게 막 문자 있는 놈이 꼭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 성진아? 실수배를 해서 더해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자. 요게 지금 행렬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약간 단속 예산 위주로 들어왔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오랜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책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이 책 저 책 조금 봐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약간 행렬에서 약간 고급진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분위기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책들에는 있기도 하고, 개념 원리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 그걸 일단 고연만 줄 거야. 그러니까 실수배 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뭐 문제인데, 어쨌건 그래서 뭐 왜 그래요 뭐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요 모양을 기억하고 기억을 해버려야 좋을 것 같아. 자,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들이 막 나와서 뭘 구해야 된다. 특히 이렇게 문자 있는 공간이 무조건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실수배를 해서 더 해본다. 뭔 소리냐면 얘가 1번식,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다가 K를 곱하고 2번식에다가 L을 곱해서 더 해본다. 그러면 뭔가가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1번에다가 K를 한번 곱할 거야. 자, 양변에 K를 곱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좌변이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식에다는 L을 곱해볼게. 그러면 A에다가 L 될 거고 여기는 3L, 2L 이렇게 이제 되겠지. 자, 얘를 더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더해보면 분배 법칙으로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분배 법칙 쓸 때는 A가 왼쪽에 있다는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A에다가 K 더하기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더하기 L 될 거고 이쪽은 4K 더하기 3L 3K 더하기 2L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자, 봐봐.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식을 구해놨는데 이걸 이용해서 요걸 해결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x고 요게 y란 얘기지. 네.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인 거야. 이거 연립해서 KL을 구한 다음에 XY를 구하자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4K 더하기 3L이 5다. 3K 더하기 2L이 마이너스 4다. 이거 연립해서 KL 구하면 돼. 자, 그럼 이쪽에다가 2 곱하고 이쪽에다가 3 곱해볼까? 그러면 8K 6L 마이너스 10 9K 6L 마이너스 12 밑에서 위에 놈을 빼버리면 K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3 L은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저기서 X는 K 더하기 L이니까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L이니까 뭐야? 5냐? 네. 5지? 이렇게 XY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여기에서 기억할 거 요런 모양, 그냥 모양으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런 모양이 나왔고 특히 문자가 분명히 껴있어야 돼. 문자가 안 껴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장에 17번 잠깐 봐볼게. 17번 17번이랑 잠깐 비교해 볼 건데 17번에도 지금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 네. 근데 이때는 A가 뭔지 알잖아. 알 때는 그 의미가 없는 거고 A가 뭔지 모를 때 이야기인 거야. 괜히 A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 실수배 하고 있으면 시간만 가. 자, 그래서 저 모양 나오면 실수배를 해서 더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물론 요 상황만큼은 그냥 A를 구할 수도 있긴 있어. 2번이 이제 A 구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이 정도는 A를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 자, A를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이런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행렬만 이날부터 수업하면 글씨가 겁나 커져. 달렬에도 행렬 적는데 도저히 이쁘게 못 쓰겠어. 안 그래도 뭐 이쁘게 엄청 글씨가 이쁜 사람은 아니긴 한데 줄은 맞춰서 쓰려고 엄청 애쓰거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패드로 니네 그 글씨 적을 때 찍 그어놓고 찍 성 그어놓고 막 이렇게 써. 근데 이게 쓰다 보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거 지우고 다시 막 엄청 오래 걸려 이러다 보니 X를 썼는데 좀 비틀어졌어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자 보자.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나도. 아니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 니네도 고생을 해줘야 돼. 고생을 덜어드렸어요. 자 보자. 자 여기에서 식이 문자가 4개인데 식이 4개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충분히 구한다는 거지. 자 바로 써보면 A-2B가 4다 쓸 수 있는 거지. C-2B가 3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3, C 더하기 B가 2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다 구해버릴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거 연립해보면 여기서 이걸 빼면 3B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샥샥하면 A는 3분의 10.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면 B가 또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7 이렇게 돼서 A라는 행렬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저 실수배를 안 하면 A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이제 XY랑 곱해서 어쩌고 XY에 대한 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더 불편해, 일단. 그리고 지금은 불편해도 할 수라도 있는데 이거 지우고 나서 내가 문제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넣었거든? 근데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 하나 보여줄게. 일단 찍어보자. 자,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는 A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어. 자, 어떤 거냐면 기억이 날란가? 이 숫자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써볼게.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자, 지금 뭐냐면 약간 생김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요 모양이 나온 거야. 얘도 지금 마찬가지지. 아까는 여기 이제 숫자가 있었던 거고. 자, 이거를 A를 직접 구하려면 이건 말로만 할게. 쓰기도 싫으니까. 자, A를 PQRS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AB랑 곱할 거야. 그럼 PA 더하기 QB 뭐 인지랄을 하겠지. 문자가 8개. 8개를 연립해서 다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저걸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얘도 실수배 해보자고.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에다가 K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2번에다가 L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더해 본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요게 나왔는데 이걸 이용해서 쟤를 구하라는 거야. K 뭐야? 2지. 2A, 2B, KA, KB. K가 2, 3C, 3D, L, 3 하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6 더하기 3 6 빼기 12 해서 요놈의 답은 9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야. 자, A 구하면 안 되겠지 이거. 아, 이 문제도 내가 걸 그랬네. 이미 달려가 뽑혔기 때문에 너네 후배들한테는 저 문제를 넣어놓게. 이거 달려에 없어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자 이건. 자,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20번은 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혹시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그냥 약간 심심풀이로 이 정도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문제 읽어봐. 이게 행렬 문제가 아니면 뭐 엄청 뭐 중딩 문제지, 초딩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야. 과자가 사탕이고 요건데 고소한 세트는 이렇게 쓸 거래.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더하면 가격이 나올 거고 그게 10개니까 10 곱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하면 되는 거지. 그것들을 더해주면 이제 최종 금액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행렬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리고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앞에 행렬의 곱셈 개념 페이지에도 이렇게 막 표로 뭐가 나와 있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셈을 뭐 이럴 때도 쓴다 정도로 그냥 소개해 놓은 정도고.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자, 별게 없거든. 일단 원래 우리 하던 대로 써보면 되는 거야. 자, 한번 써볼게. 자, 우리 그냥 행렬랑 상관없이 여기서 구한다면 고소함이랑 달콤함을 나눠서 뭔 생각을 하겠지 당연히. 그럼 고소함을 생각하면 500에다가 5를 곱할 거고 800에다가 1을 곱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얘를 10을 곱할 거고. 달콤 생각하면 500에다가 2를 곱할 거고 그 다음에 800에다가 4를 곱할 거야. 자, 이쯤에 느낌이 사실 와줘야 되긴 하는데 이걸 할 거고 얘를 또 더 할 거야. 자, 지금 뭐가 어디에서 느낌이 와줘야 되냐면 일단 이 부분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있지. 이게 행렬 곱할 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행렬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자, 우리가 행열을 곱할 때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500, 800 들어오면서 5, 1 이게 있으면 고소한이 해결이 되는 거지. 얘가 고소한이 고소. 그 다음에는 2, 4 하면 달달이.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요놈을 가지고 10이랑 15를 곱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더 할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요놈을 하나라고 생각해봐. 얘랑 10 곱하고 얘랑 15 곱해서 더 할 거야. 또 이거 행렬의 곱셈인 거야.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자, 이거는 헷갈릴 수 있거든. 10, 15인가? 10, 15인가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사이즈만 확인해 보면 돼. 자, 이걸 아직 안 썼다고 생각하고 10, 15를 이제 쓰면 될 것 같은데 가로로 써야 되나 세로로 써야 되나 헷갈릴 수 있다고. 자, 이거 2행 1열이지 2행 2열이야. 곱하면 결과가 2행 2열이지. 자, 그러면 1 곱하기 2가 나오겠냐 2 곱하기 1이 나오겠냐 요게 나오겠지. 그래서 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계산도 해보면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계산을 저절로 하고 있을 거라고. 자, 앞에 두 개를 먼저 해보면
자, 500 곱하기 5 더하기 800 곱하기 1 쓰고 있을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 아씨 잘못 말했네 여기서. 자, 요거 1 곱하기 2지. 1 곱하기 2. 그리고 얘가 2 곱하기 2고, 그러면 요 놈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2가 될 거고, 어차피 얘 얘기는 똑같고 얘는 2 곱하기 1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1 곱하기 2 모양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500 곱하기 5 더하기 800 곱하기 1이 1행이 1열. 그 다음에 500 곱하기 2 더하기 800 곱하기 4가 1행 2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자, 일부러 이제 모양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써진 거고. 자, 계산을 해보면 2500, 800, 3300, 1000, 4200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33000 더하기 이게 뭐였더라? 63인가? 20, 63000 나오죠. 그래서 답은 96000. 이게 답이 되고. 오케이? 고!